안녕하십니까. 천안시 홍보담당관 임혜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청남도지사와의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린 소개가 있겠습니다.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안시 박성돈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간담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이렇게 모처럼하게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작년에 8월 27일 날인가 천안을 방문을 했는데 약 9개월 만에 뵙는 건가요? 네. 제가 도지사 출마할 때는 기자실 자주 방문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도지사 되어서 자주 뵙지 못해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도민과의 대화 천안을 방문했는데 작년에는 7월 1일 날 제가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시군을 방문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국가 예산이나 아니면은 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미 국가 예산도 이미 좀 성안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도예산도 많이 구입이 그려진 그런 상황이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는 연초부터 예산이 성안이 되기 전에 한번 검토해야 된다 해서 지금 시골을 들고 있는데 오늘이 7번째인가 8번째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천안에 이렇게 오니까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분들만큼 천안이 충남의 수구도시라 그런지 기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뵙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또 저한테 뭔가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에 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천안시 언론인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는데요. 질의하실 언론인께서는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양쪽에 대기 중인 저희 직원이 차례대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언론사 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춘천신문 장선아 기자입니다. 천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작년 12월에 폐지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이 충남의 일부 여성 농업인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혹시 혹여나 부활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아니면 이에 따른 어떤 뚜렷한 정책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이번에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혹시나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지원인지 이렇게 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여성 바우처 문제는 1년에 충남도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걸 진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적인 그런 측면인데요. 첫째는 이 농어민수당에 중복되어 있어요. 첫째는 중복되어 있어서
농어민 수당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한 사람 가족일 때, 또 두 사람이 부부가 농업을 할 때, 또 자식분까지 해서 3명이 농업을 할 때, 그 가구당 많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은 이게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한 5만 원 정도 사실은 그 개인한테 가는 것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그냥 중복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저는 포퓰리즘적으로 그냥 현금을 주는 그런 형태의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여성 농업에 종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농사를 할 때 그런 농기계 그런 장비라든가 편의 그런 장비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의 선진 사례를 그 여성 농업인들이 보면서 이 여성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농촌에 있어서의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것을 배우고 또 현장에 가서 느끼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해외 선진 사례를 견학을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좀 바꿨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무슨 양국관리법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농촌을 죽이는 일이고 농업을 죽이는 일이고 농민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은 시스템과 구조를 바꿔주는데 국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지, 지금 일부의 그런 이 현금성으로 주는 그런 부분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약에 연명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의지하는 그런 이 생태 구조를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도 농업 예산이 더 늘어나면서 그 농업 예산이 농업 농촌의 시스템과 구조를 바꿔주는 그런 구조로 봐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구멍가게나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재고 다 팔아주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청산부들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농업은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과 구조를 바꿔주는 데 있어서 국가 예산을 더 투여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라면 나이 90도 넘고 돌아가실 때까지 농업을 손을 놓지 않으면은 또 토지를 놓지 않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유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농업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는 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농촌이 수익 구조가 이루어져야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농업인이라고 규정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000제곱미터 333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333평에서는 요즘처럼 최첨단의 스마트팜이니 이런 거 만들어서 333평 가지고 못 삽니다. 자기 생활비 반도 못 채웁니다. 그걸 어떻게 농업인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직업이라고 합니까? 적어도 직업이라고 하면 자기 직업에서의 그런 직업 활동을 해서 자기의 생계비에 적어도 한 3분의 2나 한 반 정도는 나오야 나머지 부분은 알바를 하든 많이 부업을 하든 해서 하는 거지, 333평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이걸 농업인이라고 하는 이 구조와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좀 답변 좀 됐습니까? 네, 장덕재 국장님. 아니,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표를 얻는 그런 선출직이지만은 저는 내일 당장 제가 그만둔다 아니면 제가 다음에 출마할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저한테 4년 동안 국민들이 주어진 저희 부의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도민 전체에 대한
그리고 각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이거를 폐지를 했는데 우리 충청신문의 우리 장선아 기자님 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신문의 정덕진 기자입니다. 네. 먼저 지사님 충남 동해를 위해서 1년 동안 굉장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사님께서 하신 업적 중에서 가장 눈부신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도전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실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부신 성과들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저는 배고픕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도지사를 되면서 도민들께 약속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지켜나갈까. 또 뭐 약속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에나 못 지키는 부분은 그 경위를 정확히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과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도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천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안 종축작 문제 여기 시장이 계시지만은 제가 이 도지사 되기 전에는 사실 성안 종축작 문제는 성안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 시민들께서의 그 노력에 의해서 이제 이 중축장이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땅의 그런 소유자가 기재부잖아요. 국가 땅이니까 기재부인데 기재부하고 충남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보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일부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일부는 또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LH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거의 중간 넘어서 거의 끝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중축장 부지는 통째로 산업단지가 이루어지야 또 거기에 대기업이 통째로 들어오야 대기업과의 그런 협력업체, 소재, 부품, 장비 그런 협력업체들이 또 다른 그런 산업단지가 하나 조성이 되고 또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거 단지를 만들어서 이 성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천안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트랙으로 접근을 했는데 하나는 제가 보니까 우리 산림연구소가 세종에 10년 전에 강제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전체는 맞바꾸자. 그래서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기재부한테 얘기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걸 통째로 도 예산으로 만들어서 도 소유로 만들어서 도에서 대기업과한테 통째를 주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해서 그걸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기재부에 땅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그러던 중에 이제 국가산다 공모가 있어서 국가산단을 우리 시장에 계시는 시장님과 같이 추진을 해서 하는데 마침 그 안에 뭘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기재부가 협의를 아직 못했다고 그래서 그걸 탈락을 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천안시장으로 저하고 기재부 총리 만나고 국토부 장관 만나고 그러면서 산다는 지적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안 하려면 너네들 통째로 바꾸든가 아니면 산림연구소하고 맞바꾸든가 그러면 산림연구소 그럼 그거예요. 가격 산정해서 좀 우리한테 좀 환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라라고 강하게 밀고 하다 보니까 됐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성과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한 30% 정도의 이 127만 평 중에 30% 정도나 이 정도를 산단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이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서 이 땅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막고 전체 통째를 71%인가요? 73%인가를 이 산단을 개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산단은 한 40%나 뭐 43%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73%는 그 도로 빠지고 그 다음에 녹지 빠지고 하면은 전체를 다 통째로 개발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통째로 산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정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공약들도 내걸었는데 공약 말고도 또 제가 도지사를 하니까 커다란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충남에 50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가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도가 천안이라든가 아산이라든가 그런 그 특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주나 부여의 특장이 각 그 시군마다 특장이 있는 그 부분을 살려서 뭔가 이 충남 전체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설계를 하고 추진합니다. 사업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충남 또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좀 밋밋하고 그다음 무색무치고 그다음에 어떤 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타선이라든가 공무원들의 특유의 그런 부분으로만 왔지 뭔가 미래를 향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무원은 도민들과 국민들한테 그 월급을 받는 공복이잖아요. 그러면은 도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나중에 지나면은 공이 있고 과가 있겠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떤 일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충남, 그래서 힘센 충남, 또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런 슬로건도 내걸었고요. 또 충남의 그런 도청 직원들한테 작년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그 목표와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남에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또 그 목표와 방향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파워풀하게 하는 일하는 그런 도전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방향으로 도전을 이끌어갈까 합니다. 시사뉴스 24의 엄병규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 한 10개월 정도 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선물을 들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천안 CTFC가 이제 올해 프로리그에 입성을 했는데요. 도비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아산의 경우에는 5년간 한 20억씩 1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 쪽에는 지금도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건지 좀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먼저 계획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시장님 계시지만 시장님 좀 서두르시려고 그러지만은 이게 천안하고 아산은 지금 사실 생활권 안 하고 지금 이 행정은 구역은 각기 다르지만 생활권도 안 하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입장에서 아산도 있고 또 천안도 또 프로축구단이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첫째는 갖고 있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축구 센터 들어오면서 아마 그 안에 그 조건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았는데 그래서 저는 축구센터 이 부분들도 저희가
한 460억, 500억 가까이를 충남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지원하고 나서 전 지사가 그걸 이행을 몇 년간 않고 가는 바람에 한 번에 지금 제가 이 부담을 좀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안시가 걱정들을 많이 해서 충남도가 전임 지사였을 때 약속했던 부분은 제가 지키겠다 그리고 지원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정에 지장이 없게. 그러는데 저는 이 축구센터 이 부분들도 이 과열 경쟁으로 해서 무리하게 천안시로 왔는데 천안시가 그만큼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건 의문이고, 그래서 저는 천안시 입장에서는 이 독자적으로 자생을 하려고 노력을 저는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무궁화 축구단이 이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이 제도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팀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산시를 연구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서 일부를 지원을 좀 반반 지원을 하더라고 보니까 충남에서 20억 지원하고 아산에서 20억 지원하고 10억 정도는 자체 수입 정도로 해서 50억 정도로 정하는데, 50억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1부 리그 죽어도 못 올라가요. 그냥 2부 리그에서 머물지. 그래서 창단을 했으면 1부 리그로 들어가서 제대로 뭔가 이 충남의 그런 명예라든가 충남 도민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풀팀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개막식 가보니까 어떻게 자체 수입이 10억 정도밖에 만들지 못한다. 이건 완전히 구멍가게 노는 거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전체를 좀 점검을 해서 충남도가 아예 그냥 통째로 인수를 하고 해야지, 그렇게 돼야 어떻게 기업들이 이 협찬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충남 소재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 아산과 천안이 오장정한 것 속에서 또 인사 문제라든가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아산에서 하는데, 아산에서 할 때 그런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뭔가 운영을 할까 하는 부분들도 저는 그날 미심쩍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천안하고 아산하고의 이 천안 분들도 싫어하려면 모르지만은, 또 아산 분도 싫어하려면 모르지만은, 충남도 전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도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려면은 아예 충남도의 그런 축구단으로 합병을 하고 분통을 합치고 천안과 아산에서 경기를 갖는 경기를 천안 아산에서 갖는 이런 형태로 가야 이게 어떻게 보면 천안도 자존심도 살리고 아산도 자존심 살리면서 도민들한테도 뭔가 자부심을 느끼게 하면서 팀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가고, 또 재정적인 확보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1부 리그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의견들도 좀 두루두루 좀 듣는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입니다. 천안아산 역세권으로 천안아산 R&D 직접지구가 있거든요. 이 안에 지금 당초 계획했던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올해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함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컨벤션 센터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크게 제가 돌아서는 지체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우리 기자분께서 지적을 하니까
짚어야 되겠는데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고 그 과정적인 그런 측면에 지연된다는 모르는데 저는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지연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설계가 거의 지금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단축을 좀 시키려고 그러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그 공사 기간 일정 부분은 많이는 줄일 수 없어도 일정 부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서 거기 R&D 직접 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확실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 또 질문은 이종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이종희 기자입니다. 천안에서 오니까 좋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성원 종축단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기자님이 이제 어떤 대기업의 통째로 개발을 요구한다고 밝히신 적이 있는데 그 지금 향후 지금 추진되는 상황하고 두 번째는 삼성이 56조 1,000억이라는 걸 투자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천안을 비롯한 충남 지역 발전 계획 같은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국가산단 지정이 이제 올 봄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올 가을까지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지역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로드맵이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중축장 문제를 첫째는 대기업한테 통째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서 자리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 그런 앞으로 그것도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대기업들과 논의하고 좀 접촉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돼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그런 투자 협력업체들의 산업단지가 하나 더 생기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주변에 이 주거 단지들이 또 생긴다. 그래서 천안시장님 계시지만은 천안시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큰 이의도 없고 또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그 과정들을 그냥 국가한테만 맡기지 않고 국가의 우리의 제안 그리고 또 우리의 역할도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천안하고 아산은요, 제가 이번에 일본 일주일 갔다 오면서도 이 4천만 불 이제 아산에 그런 외자 유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작년에도 유럽에 가서 했고 올 초에 또 미국에 가서 했고 여러 가지 느끼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이 충남의 그런 외국 기업들이나 또 국내 기업들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거의 그런 이 전임의 그런 도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전체가 볼 때 목 좋은 데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분이 가게를 하는 사람이 오는 손님들만 맞이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 좋다라는 그런 부분은 이제 수도권의 이제 과밀화 문제 이런 문제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규제 이런 문제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 낙수효과 본 것은 우리 천안 아산 그 다음에 당진 서산 우리 충남의 서부권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의 그냥 이런 구멍가게로 말하면은 길목 좋은 구멍가게인데 그냥 오는 손님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또 영업사원도 두고 그래서 그 구멍가게를 좀 키우려고 하고 적극적인 역동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도 제가 독일로 가서 유럽에 있는 기업 전체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고 충남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 150개 정도를 모아서 기업 설명회도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 시장에 계시지만 우리 천안하고 아산이 외투 지역이 거의 이제 차게돼 있어요. 그래서 외투 지역도 좀 늘리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을 더 좀 유치하고 또 국내 기업들도 최첨단이고 또 양질의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렸던 디지털 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게 공약이었고 약속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가는 과정 속에서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이 코닝사 같은 경우도 지금 15억 불을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58억인가를 58억인가 달러를 기업 유치를 했는데 그 안에서 18억 달러가 우리 충남 겁니다. 충남의 코닝사 15억 달러. 일주일 전에 제가 미국과 상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확답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대통령 오늘 회장하고 만나려고 해서 그럼 우리 대통령 보셨을 때 며칠 있다 확답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15억 달러 한 부분이 이제 우리 충남 거고요. 그런데 그게 실은 이제 아산이지만은 천안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아마 출근하는 사람이 또 많이 한 넘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당정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천안하고 이 아산에 있지만 천안하고 아산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산업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성안에 도축장에 산업단지가 크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도 천안에 소재하는 그런 산업단지지만 아산도 또 그닥 수요가 보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쩌면 천안 아산은 경제적인 그런 측면은 큰 틀 속에서 앞으로 향후에 하나로 갈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로 또 고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러운 그런 고민이고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적어도 천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0만의 도시를 목표로 가고 아산 같은 경우는 한 50만의 목표로 가고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천안 아산하고 같이 거의 붙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소위 후배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지만은 큰 틀 속에서 150만 정도가 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하나 좀 장기적인 그런 고민 속에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좀 도지사로서 할 역할이고 여기 시장에 계시는 시장님의 또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딱 한 분만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의 강태호 기자입니다. 성안 종축장 국가산단 지정이 아무래도 큰 성과이다 보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관심 있는 대기업이 혹시나 밝히지 못해도 관심 있는 기업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 국가사업 공모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비시민 분담률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만간 GTX 천안 현장 부분에 대해서 선정 여부를 앞두고 도에서는 어떤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 종축장 국가산단은요 이 상품으로만 하면요 중간 이상 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중간 이상 되고요. 저렇게 통째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선이 동탄 정도거든요. 동탄 정도. 왜냐하면 연구위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한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8개 지역의 국가산단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저희 거와 그 다음에 용인의 뭐 300만 평의 그런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겠다는 부분 이게 제 상품이 아니겠는가? 이 상품으로 말하면 그런데 거기는 거기가 더 입적인 그런 부분도 상품이겠지만은 그 300만 평 그 부분을 앞으로 토지 매입이라든가 뭐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조지장 부지가 더 선호하는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사업 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칭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가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봐요. 국가사업은 국가가 다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일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공모사업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국가가 지정을 해서 각 그 시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얘기 듣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그냥 결정을 해서 그냥 그 사업대로 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도도 다 특장이 있고 또 그 시군도 다 특장이 있고 그런데 그거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면은 거기다 직접 줘야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각 시도끼리 경쟁시키고 또 각 시군끼리 경쟁시키고 이 부분은 그건 올바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민간인들이 그걸 판단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국가의 그런 부분들을 민간 심사위원들한테 맡깁니까?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위임을 받은 국가 정부가 정확히 어디가 더 유리하고 어디가 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이냐는 그런 부분을 판단해가지고 결정해야지 공모로 이렇게 가는 공모사업도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매칭을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게 보니까 각 시군하고 위에 그런 도의 사업들을 하면서 매칭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도에서 조금 생색만 내고 도에서 뭐 주도하면서 생색 조금만 내고 각 시군한테 많이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있던데 근데 그리고 올려라 도에서 도사업이라면은 좀 부담을 훨씬 더 올려야지 이게 뭐냐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예산이 이제 또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좀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좀 예산 부담을 더 많이 갖는 형태로 가고요. 그리고 국가도 저는 늘 부처 장관들을 만나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생각내지 말고 부담을 좀 국가에서 많이 하더라. 그리고 국가 사업이라면은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져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재정적인 예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좀 효율적이게 조정이나 하고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하셨죠? GTX 그 문제는 뭐 대통령 공약이고 또 저도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확실히 앞으로 중앙정부의 그런 로드맵 그런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확실하게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방 관계자 이상으로 도지사님과의 천안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담회를 진행해 주신 김태형 도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